안녕하십니까, 주유석입니다. 요새 최근에 한문철 변호사님의 채널에서 또 네이버 뉴스에도 엄청 나왔죠. 대리운전 기사님이 억울하게 폭행사고 당하시고 주치자 폭행했던 여자분이 벽에 이렇게 벽에다가 뚝배기를 치면서 혼자서 스스로 자해한 다음에 공갈단이 자해 공갈단. 그러고 나서 경찰 오시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있었을 때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뭐든지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그래서 저도 항상 액션캠과 블랙박스를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억울한 상황에 처할 뻔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한 번은 부부가 탔는데 그 두 부부가 서로 싸웠던 거지. 근데 기분이 안 좋았던 거를 저한테 푼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출 생각으로 출발하자마자 사고가 났다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내리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완전 초반 때였는데 제가 그때는 이런 액션캠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억울한 상황에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상황실에 전화해서 그랬던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50대 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안 간다고, 길이 한 세 방에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서 엄청 흥분하더니 뭐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위협을 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경찰서도 가고 그랬는데 제가 액션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분이 오시니까 또 그분도 갑자기 제가 잘못했다고, 여자분이었는데 뭐 했다고 해코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거 보시라고 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제가 항상 액션캠 또는 이런 마이크, 이런 소형 마이크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저는 예전에 10,000원짜리도 들고 다녔었고, 이런 거를 좀 들고 다니면 좋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정말 억울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과속도 안 했는데 갑자기 과속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상황실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근데 사고 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이러면서. 네, 진짜 그랬던 분도 있어요. 정말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면은 그런 것도 없는데, 위치상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중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개를 받아서 그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실에서는 고객인 돈을 주는 사람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기사님들이 좀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제 영상에도 여러 편들이 나오잖아요. 폭행건, 억울한 건, 갑질건 되게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것은 결국 증거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는 액션캠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액션캠의 범용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동을 타시면서 이렇게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할 때도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주행하면서 억울한 상황들 되게 많았는데 모든 걸 다 영상에서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이 액션캠이 빛을 발할 때가 있었다. 전동을 타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액션캠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손 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요. 이게 전자식이 있고 물리적인 방식이 있는데 카메라마다 거의 다르지만 우리가 번호판이 어두운 곳에서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 손 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액션캠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버디캠을 사용하게 되면은 주행 중에 심한 주행 떨림으로 인해서 이 번호판이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손 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액션캠을 사용하기를 바라고요. 국내에서는 좀 값이 나가지만 보통 3개로 축약이 돼요. 소니 거, DJI, 오즈모 액션, 고프로, 이 3개 회사로 거의 축약이 됩니다. 근데 이 3개 회사 모두 공용적으로 액션캠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나사 스크류, 이렇게 스크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꼽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꼽는 구조예요, 보통. 그러면 이 사이에 액션캠이 고정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액세서리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켜주면은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 고프로 맥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비싸요. 이거는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거고, 더 싼 거 고프로 7, 8 이런 거 중고나라 장터에 가면은 20만 원대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사용하는 게 오즈모 액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이 액션캠들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서 어딜 가든 번호판이 식별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액세서리를 꼽을 수 있는 이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여기다가 보통 꼽아줍니다. 보통 꼽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잠그는 방식. 대체로 이래요. 대체로 보통 촬영도 액션캠 같은 경우는 바로 촬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걸 누르면은
바로 촬영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끄면은 바로 촬영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냥 바로 누르면 돼요. 아니면은 주행을 시작할 때는 이걸 그냥 누르고 시작.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바디캠 또는 액션캠으로 위협의 상황으로부터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착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체스트 스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아주 단단하고 고정이 잘 됩니다. 네, 보통은 제가 이렇게 다니죠. 배달하시는 분들은 헬멧에 보통 착용하는데 헬멧을 벗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헬멧을 트렁크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조심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하고 또 끝나면 끄고, 여기다가 이제 C타입 이제 충전기를 연결해가지고 계속 상시로 일하는 내내 상시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 말고 좀 이런 체스트 스트랩이 좀 번거롭다라고 느낀다고 한다면은 이런 악어 클립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스크류 구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포켓 이렇게 꼽아놓고 사용하면 돼요. 거의 다 찍힙니다. 참고로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를 이렇게 기울여도 막 흔들고 기울여도 계속 수평인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게 고프로의 장점입니다. 나머지 카메라는 막 이렇게 내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울렁울렁 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충분한 효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어 스트랩 같은 경우는 가방. 네, 요거는 이제 전동정원에서 저한테 준 힙색인데 이렇게 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형 액세서리가 이렇게 크랩 할 수가 있어요. 크랩.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액션캠을 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짭프로라고 해가지고 고프로의 짭 버전인데요. 이런 건 진짜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4K 이렇게 써 있는데 막상 써보면은 식별이 안 돼요. 진동 심한 데 가면은 차량 번호 이런 것도 식별이 하나도 안 되니까 전동 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주의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기왕 처음 살 때 좋은 거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밑에 이제 하단 제목 더보기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나 카메라 이거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폭행 사건 현재 진행 상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분한테 민사소송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과정도 이렇게 잘 남겨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고 또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최종 판결이 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셀프로 변호사 선임 안 하고 민사소송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